자, 의인법 보겠습니다. 다시 얘기하면 동물과 사물을 사람처럼 나타낸 것이 바로 의인법이죠. 그래서 사람만이 할 수 있는 행동, 그리고 정서, 감정을 느끼는 것, 이런 것들이 나오면 의인법이라고 보시면 돼요. 옛이야기 지줄대는 실개천이지. 실개천이 옛이야기를 제잘거린다라고 보시면 돼요. 지줄대는 제잘거리는 이랑 비슷한 거거든요. 실개천이 수다를 떠는 거야. 근데 제잘거리고 수다 떨고 이런 거는 사람만이 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의인법의 예시가 되겠고, 지리산이 저문 강물에 얼굴을 씻고 일어서서 껄껄 웃으며 라고 얘기를 하죠. 산이 얼굴에 어딨어? 얼굴이라는 표현 자체도 사람처럼 나타낸 거고, 또 일어나서 껄껄 웃는다라고 표현을 하죠. 웃는다라는 표현은요, 동물이나 사물한테 하지 않아요. 그래서 웃는다라고 하면 의인법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모든 산맥들이 바다를 연모에 휘달릴 때도 라고 되어 있죠. 산이 바다를 사랑해서 연모하다라는 건 사랑하다라는 뜻이죠. 달린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산이 바다를 사랑해서 달린다? 산이라는 무생물이 어떻게 바다를 사랑하는 감정을 느끼면서 달리겠어요. 그래서 의인법이라고 보실 수 있는 부분이고, 섬세한 손길을 흔들며 하롱하롱 꽃잎이 지는 어느 날. 자, 꽃잎이 지는 것을 손을 흔든다라고 표현을 한 거예요. 그런데 손이라는 거는 사람만 가진 신체 부위처럼 쓰여요. 우리 집 강아지, 고양이도 손이 있는데요, 선생님, 이럴 수 있지만 동물들은 보통 발이라고 표현을 하잖아요. 그래서 앞발, 뒷발인 거지, 사실은. 그래서 손이라는 표현을 쓰는 것 자체가 사람처럼 나타낸 것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사람의 신체 부위, 얼굴이나 손이나 이런 것뿐만 아니라 웃는다든지, 사랑한다, 감정을 느낀다든지, 제잘거린다, 사람만이 하는 어떤 행동 같은 것들을 나타낸다든지, 이런 것들이 바로 의인법에 속합니다. 그 다음에 지규법, 쓸쓸한 낯이 옛날 같이 늙었다. 그러니까 쓸쓸한 얼굴이 옛날에 고생했던 그 모습처럼 같이 늙어 보였다라는 거예요. 나는 불경처럼 서러워졌다. 그래서 나는 서러웠는데 그게 불경처럼 서러웠다라고 표현을 해요. 그 다음에 내 누님같이 생긴 국화꽃이요. 자, 여기서 중요한 게 뭐냐면 원관념과 보조관념을 정확하게 따질 수 있어야 돼요. 원관념이 내가 말하고자 하는 대상이고, 그 대상을 표현하기 위해 가져오는 관념이 보조관념이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아까 얘기했듯이 실개천, 지리산, 산맥, 꽃잎, 이 대상들이 내가 말하고자 하는 원관념이에요. 근데 그 원관념을 보조관념, 사람처럼 나타낸 거거든요. 그게 의인법이라면 여기서 지금 지규법에서도 뭐뭐처럼을 가운데 두고 내가 진짜 말하고자 하는 원관념과 보조관념을 구분할 수 있어야 돼요. 여기서 쓸쓸한 낯이 옛날같이 늙었다라고 표현을 하잖아요. 그래서 내 쓸쓸한 낯이 늙었다라는 걸 옛날 같다라고 표현을 한 거예요. 그래서 원관념은 쓸쓸한 낯, 늙어버린 내 쓸쓸한 낯이고, 그거를 옛날 같다라고 보조관념으로 표현을 한 거죠. 자, 나는 불경처럼 서러워졌다. 이것도 마찬가지. 나의 서러움이 원관념이고 그것을 보조관념 불경처럼이라고 얘기를 한 거예요. 그리고 내 누님같이 생긴 국화꽃이요. 요거 헷갈리시면 안 됩니다. 여기서 누님을 원관념이라고 하고 국화꽃을 보조관념이라고 착각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근데 여기서는 국화꽃이 원관념이에요. 국화꽃을 얘기하기 위해 누님을 데리고 온 거예요. 알겠어? 그래서 국화꽃이 원관념이고 누님 같다라고 보조관념으로 얘기한 겁니다. 풀 아래 웃음 짓는 샘물같이 라고 얘기를 하죠. 풀 아래 웃음 짓는 샘물같이, 여기서도 같이 보이시죠? 그리고 여기서는 의인법도 있어. 웃음 짓는 에서 의인법이 또 있죠. 웃고 있다라고 하니까. 그지? 그 다음에 나는 찬밥처럼 방에 담겨. 내가 방에 혼자 외롭게 차갑게 있었던 것을 찬밥처럼이라고 표현을 한 거죠. 됐죠? 이렇게 뭐뭐같이, 뭐뭐처럼, 지규법도 뭐뭐인 듯, 뭐뭐인 양, 요런 연결어를 쓰는 것도 지규법입니다. 알겠죠? 그래서 연결어 쓰는 그런 표현 방법. 원관념과 보조관념을 헷갈리지 않으셔야 되겠고요. 자, 은유법은 아까 얘기했듯이 A는 B다라는 공식도 있지만 그냥 연결어 없는 비유법은 다 은유법이다 라고 보시는 게 더 안전하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나는 나루 빼 당신은 행인. 요거는 딱 누가 봐도 A는 B가 뚜렷이 보이죠. 그러니까 은유법 100% 바로 얘기할 수 있죠. 나는 나루 빼 당신은 행인. 요렇게 이제 A는 B다가 딱딱딱 떨어지는 거고, 나는 새 장을 하나 샀다.
그것은 가죽으로 만든 것이다. 이게 되게 중요해요. 여기서 세 장이 바로 뭘까? 우리가 언뜻 이 세 장이 뭘 의미하는지 모르겠는데 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근데 이 시의 제목이 구두거든요. 구두. 자, 그리고 이 구두라는 시에서는 또 이 세 장을 작은 감옥이라고까지 얘기해요. 작은 감옥이다. 이렇게도 얘기하거든요. 작은 감옥. 자, 이 시가 이제 창작이 됐을 때만 하더라도 뭐 부모님들이 회사를 가거나 어른들이 회사를 가거나 할 때 되게 차려입었어야 됐어요. 그 정장 같은 거를 무조건 입어야 되고 그리고 막 구두 같은 거를 또딱또딱 신어야 되고 그래서 뭐 선생님도 어른들이 이제 출근하는 출근 룩이라고 해야 되나? 그거를 딱 어렸을 때를 떠올리면은 다들 서류 가방에 그 구두 신고 그래서 옛날에는 어린 이제 자식들이 아버지 구두를 닦는 게 되게 흔했어요. 아버지 구두를 빠딱빠딱 닦아놓는 거죠. 근데 요즘에 그런 친구들 거의 없잖아요. 그죠? 왜냐하면 구두를 신으시는 직종의 아버님 분들도 어머님 분들도 분명히 지금도 계시지만 지금은 그렇게 복장에 엄청나게 제한이 있지 않기 때문에 구두라는 게 오히려 멋내기용 같은 느낌으로 느껴질 때도 있어요. 그런데 이 시가 창작될 때만 하더라도 구두라는 거는 좀 출근의 상징 같은 거야. 그래서 나는 세 장을 샀다. 그것은 가죽으로 만든 것이다. 작은 감옥이었던 것이다. 그러니까 발을 집어넣는 순간 나 출근 이렇게 되는 느낌인 거지. 그래서 그거를 세 장과 새를 가두는 뭔가 자유의 상징인 새를 가두는 세 장 같은 느낌. 그리고 사람의 자유를 억압하는 감옥 같은 느낌. 그래서 세 장 작은 감옥은 구두를 의미했던 거죠. 이런 게 바로 은유법이에요. 그래서 은유법은 직유법과 달리 연결어 없이 빗대는 거니까 이거는 딱 A는 B다로 얘기하기 좀 어렵잖아요. 하지만 은유법이라고 보셔야 됩니다. 낙엽은 폴란드 망명정부의 집회. 요거는 또 A는 B다가 확연히 보이죠? 낙엽은 폴란드 망명정부의 집회. 망명정부는 그 망한 나라를 뜻합니다. 이름만 그냥 유명무실하게 있는 나라의 집회예요. 그러니까 쓸모없는, 하찮은 이런 의미를 가지죠. 그래서 낙엽은 그렇게 뒹굴고 있는 망한 나라의 화폐 같은 느낌이다. 좀 보잘것없고 쓸모없어 보인다.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한 겁니다. 금은밥 반딧불은 부서진 달조각. 이것도 A는 B다가 보이죠? 반딧불 선생님도 못 본 것 같아요. 주변에서 본 사람들 되게 많다고 하는데 쌤도 보고 싶은데 본 적은 없어. 반딧불이 있죠. 그 반딧불이 그 빛을 내는 곤충. 그래서 그 빛을 내는 곤충이 마치 달조각 같다라고 표현을 한 겁니다. 네, A는 B다로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이것도 역시 은유법이죠. 자, 됐죠? 그래서 우리 의인법과 직유법, 은유법의 예시를 토대로 비유법을 좀 상세하게 다시 한번 공부를 해보았습니다.